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는데요. 오늘은 국제관계 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의 종교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특정 종교를 위한 전쟁이 아닌 종교의 자유를 위한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일 미국의 모든 외교정책과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종교의 자유를 우선시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3일 보도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미 국무부는 6개월 이내에 국제개발청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국제지원 사업과 관련한 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국무부에는 세계 종교 자유 증진 활동에 매년 5천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미국은 전 세계 인권운동가와 언론인을 보호하는 국제 마그니츠키 법에 의거해서 종교 탄압에 관련된 개인과 공직자, 기관을 제재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해 9월 제73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각국 정부의 종교 박해를 종식하라고 촉구했던 것의 연장선상인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들을 지목하며 자국민 박해 중단과 양심수 석방, 종교 제한 철폐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물론 북한 등 주요 적성국의 관료와 정치인 상당수가 미국의 직접 제재에 직면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명령에서 파룬궁 그리고 티베트 불교 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파룬궁 기체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굉장히 탄압했죠. 그래서 이제 파룬궁 그 분들이 샌프란시스코를 근거로 해서 또 언론사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중국 활동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광화문에도 관련한 분들이 여러 가지 전단지를 이렇게 나누어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서울에서도요. 그리고 이제 티베트 불교도 언급을 했는데 사실 달라이라마 그리고 이제 판첸라마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달라이라마를 예를 들어서 모시는 그런 국가들에게 상당한 제재, 적대감을 표현하면서 제재를 가하고 이런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티베트이 좀 더 독립성을 가지게 되면 지금 신장, 위구르 등과 함께 가장 독립에 대한 열망이 높은 그 티베트 이 지역이 독립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티베트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이번 이 행정명령의 타겟은 중국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은 실제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다 마찬가지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종교 전도 활동을 하러 갔던 사람들 반역 행위로 체포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밝혀지게 되면은 개인, 기관 이런 대상들에게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그런 이제 제재를 하게 되는데 미국 내 자산 개인이야 미국의 계좌를 안 가지면 되고 기관도 미국의 계좌를 안 가지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그리고 국가까지 이렇게 되면은 미국하고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든 어떤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하나 옥죄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시위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이거 좀 우려스러운 소식인데요. 최근 한반도 일대에서 미군 정찰기 활동이 증가했다는 소식은 여러 매체를 통해 들으셨을 텐데요. 대단히 심각한 동향이 하나 포착됐습니다. 미국 본토의 네브라스카주 오퍼트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55 정찰비행단 소속의 핵물질 특수정찰기가 지난 2일 기지를 이륙해서 극동지역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이 돼 주목됩니다. 항공기 항적을 식별하는 ADS-B 데이터에 따르면 55 정찰비행단 소속의 WC-135W 콘스탄트 피닉스 정찰기가 현지 시각 6월 1일 오후 2시 기지를 이륙해서 서북 방향으로 향하는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이 항로는 알래스카 엘멘도로프 기지로 향하는 항로로 오퍼 기지의 정찰기들이 한반도 인근에 전개될 때 취하는 코스입니다.
콘스탄트 피닉스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나 또는 핵 관련 특이 동향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는 특수정찰기인데요. 특수 포집 장비를 이용해서 대기 중의 인공 방사성 동위 원소를 포집해서 핵 활동 여부를 식별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정찰기가 다시 한반도 인근으로 향한 것은 최근 미국 싱크탱크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우라늄 관련 활동과 연관돼 보이는데요. 북한이 미국의 혼란 상황을 틈타서 어떤 도발을 벌일지 우려됩니다. 자, 지금 미국 국내 정세가 어마어마하게 혼란한데 지금 이 비행기가 지금 이 극동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피닉스인데 특수 포집 장비를 가지고 이제 이 대기 중에 떠다니는 이 공기를 이제 포집해서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천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죠.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크립톤 또는 제논 이런 것들이 이제 포집을 하고 그 크립톤과 제논의 비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핵탄두냐 아니면은 플루토늄을 주로 원료로 하는 핵탄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해 내는 것이죠. 핵실험을 했을 때. 그래서 이 기체가 지금 극동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북한에 뭔가 핵활동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를 해보거든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월트 샤프 전 한미 연합사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그분이 지금 똑같은 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곧 우리는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샤프 전 사령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콘스탄트 피닉스가 이륙하는 그날, 바로 어제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월트 샤프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역 군인은 아니지만 예비역 사성 장군으로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사람의 한마디는 아주 비중 높은 정치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프 전 사령관이 입을 빌어서 북한에 대한 경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또는 어떤 이동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들을 이제 판별해 낼 수 있는 정찰기를 파견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선거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국내 정세 굉장히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이 흑인 관련해서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각종 스포츠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상황, 뭐 MLB나 이런 것들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없죠. 이런 억눌린 이런 감정들이 자칫 잘못하면 현 정권에게 화살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결정타 한 방을 더 먹이는 것이 바로 북한의 도발이 되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올해 이제 3년여를 그 미국 대통령으로서 있으면서 클린턴 그리고 오바마 이런 자들하고는 난 다르다. 내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봐 북한 핵실험을 하기를 하나 ICBM을 쏘기를 하냐 나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핵실험 해버리고 ICBM 쏴버리고 이러면은 오바마나 클린턴에 비해서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못한 게 되는 것이죠. 왜? 핵 능력을 더 공고히 시켜줬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게 바로 7월, 8월, 9월쯤 되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인근에 미국의 군사력이 항공모함 4척, 강습 상륙함 2척 이렇게 증강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도 공군 탄약선 그리고 육군 사전 배치선 해병대 한 개 기갑여단을 내릴 수 있는 사전 배치선 이런 것들이 지금 2척이나 지금 진해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북한이 오판을 해서 이렇게 핵실험 이런 거 안 하길 바랍니다. 그냥 기계 한번 돌려주는 차로 극동지역으로 한번 날아오는 거 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독재 국가가 망하는 징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변과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각종 사법기구를 크게 확충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군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정부패 행위를 건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 보위국 소속의 수사부와 영창관리부의 인원을 대폭 확충하고 편제 군사 칭호를 승격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3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제기된 공화국 무력의 정치활동 중 발생하는 편향들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요. 군법의 대대적인 강화와 처벌 강화를 위한 선행 조치라는 것이 북한군 내부 소식통의 평가입니다. 이번에 확대 개편된 수사부는 각 군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면밀히 검열 조사하며 범죄 행위를 소명하는 우리나라의 군사경찰 및 군검찰의 역할을, 그리고 영창관리부는 구류 중인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북한은 수사부장과 영창관리부장의 군사칭호의 승격, 즉 계급 상한선을 올리는 조치도 단행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소장급이 맡고 있는 각 부장 직위는 중장까지, 각 부 산하의 부서장들도 대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동안 보위조직의 힘을 빼놓았던 김정은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부정부패 척결이지만 최근 통치자금 고갈로 더 이상 군부에 줄 당근이 없어지면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회유책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은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에 이제 헌병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군내 사법기관 그리고 기무조직 이런 것들의 힘을 다 빼고 있죠. 여기는 지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믿을 때라고는 이제 이런 치리조직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국가안전보위부 안전보위성이죠. 이런 데는 워낙 인력이 10만 명, 11만 명 이렇게 많으니까 그 11만 명에 달하는 인력들을 전부 다 예우해주고 대우해줄 수 없으니까 거기에 힘을 빼고 그 대신 이제 군정지도부 그리고 군사법기관 이런 소수의 인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군내 비리를 척결하고, 또 혹시 군 내에서 부정한 생각, 불온한 생각, 쿠데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을 가려내는 거, 그리고 체포하는 거, 이런 것들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또 영창관리부, 이런 것들도 있네요. 영창관리부. 이 영창관리부의 장을 소장까지 올려주겠다는데, 별 2개, 우리로 치면 소장, 여기는 중장까지 올려주겠다는 건데, 도대체 영창이 얼마나 많으면, 거기에 가둬넣어야 할 군인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군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군인들을 잡아 가두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이러한 불안감, 군인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김정은의 권력 약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지금 진짜냐 가짜냐 이런 논란부터 정말 괜찮냐 안 괜찮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까지 있는데, 부디 우리가 보고 있는 김정은 가짜이길 바라고 안 괜찮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김정은 정권 백두혈통 완전히 흔들리게 되고 북한 인민들 제대로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